사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귀신 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또 각지 여러 군데에 귀신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는 어떤 귀신들이 출몰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사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신 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 또 소름 야, 돋겠네요. 아니, 별로 그렇게 소름 돋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귀신 도로를 또 가게 되셨고, 거기서는 또 어떤 귀신들이 목격이 된다, 이런 썰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좀 멀리 가볼게요. 전라북도로 갈 건데요. 네, 전라북도 이제 순창이라는 곳에 촬영을 간 적이 있는데, 네네. 이게 제보자분이 이제 그 시멘트 놓고 다니는 그 차. 아, 레미콘인가, 네, 그거? 아, 맞아. 레미콘이지. 레미콘 네네네. 차 그걸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예, 전국을 엄청 돌아다니신대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들이 진짜 전국 곳곳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유독 되게 이상한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창 쪽을 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차가 막히는 구간이 있대요. 네, 정말 여기서 왜 차가 막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가 없는데 이상하게 유독 그 도로만 가면 차가 막힌대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이 도로 갈 때마다 차 막히니까 느긋하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모습이 보이더래요. 예, 예. 그분들은 진짜 시간이 생명이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갖고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앞차들이 자꾸 멈칫멈칫하더래요. 근데 차체가 높으니까 멀리를 보게 되면 차가 앞쪽은 없는데 앞차들이 자꾸 멈칫멈칫하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크락션을 막 올렸대요. 빨리 예, 좀 가자고. 근데 이상하게 앞차 쪽에서는 계속 막 가려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가려다 브레이크를 밟고. 막 그런 계속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은 앞차가 계속 멈춰 있길래 너무 짜증나서 긴급깜빡이 켜고 차에서 내리셨대요. 예. 내리셔가지고 앞차에 가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운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하면서 막 까졌대요. 네네. 근데 앞차 운전자분이 되게 멍한 표정으로 뭘 본 건지 막 손을 달달달달 떨면서 정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래요. 예. 가지고 그분도 이제 한창 이제 욕하시려다가 이제 너무 상태가 이상하다 보니까 혹시 어디가 아프신 분인가 해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대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말을 거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를 딱 보더니만 앞에 사람 못 봤냐고 예. 앞에 누가 갑자기 쑥 하고 튀어나와갖고 브레이크 밟은 거라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기를 자기도 크락션 올리고 한 거 뒤에서 보지 못했냐고.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헛것을 봤나 보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빨리 운행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분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또 그 도로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요즘 흔치 않은 걸 보신 거예요. 도로 중앙에서 누가 뻥튀기를 팔고 계시더래요. 도로 중앙에서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좀 차 막히면은 도로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뻥튀기 파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예, 그렇죠. 솔직히 요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완전히. 예, 잘 안 보이시긴 하죠. 예. 저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도 최근 들어서 한 5년 내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 누가 사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시는 게 보여갖고 뭐지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뻥튀기를 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 사람이 뭐지라는 생각으로 요즘도 저렇게 파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차 앞으로 훅 뛰어들더래요. 예. 예. 근데 아시잖아요. 무거운 차들 제동거리가 엄청 긴 거. 그럼요.
그래서 그분이 아 이거는 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그냥 브레이크 꾹 밟으면서 제발 제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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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거의 한 10m도 안 되는 거리까지 왔는데 제동거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 사람 쳤구나라는 생각으로 눈을 살짝 감았대요. 눈을 떴는데 부딪히는 느낌도 없었대요 차에. 그래가지고 안 쳤나 피했나 이런 생각으로 눈을 떠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 거래요. 그래서 놀라갖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훑어봤는데도 아무도 안 보이는 거래요. 예. 자기가 그래서 이 일을 자기 사무실로 와가지고 혹시 이 도로 지나간 적 있냐라고 하면서 다른 지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다들 그 뻥튀기 파는 사람을 봤다, 뭐 앞에서 사고가 날 뻔한 걸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대요. 예.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제 그걸 갖고 제보를 하신 거죠. 그래갖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가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차 끌고 이제 내려가 봤죠.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도로를 갔는데 실제로 거기가 도로 구조상 막힐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아, 차선이 좁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어야지 차가 막히는 건데 거기는 오히려 좀 지나다가 차선이 넓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 차가 막힐 수 없는데 이상하게 차가 막혀요 거기는. 예. 좀 와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시간대를 딱 봤는데 2시밖에 안 됐어요. 오후. 밤도 아닌데 진짜 저희가 차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가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가지고 아 저거 좀 차들 상태가 이상하다 이러고 나서 저희가 일단 그 도로 한번 지나쳐 봤으니까 그 옆쪽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갓길이 있어서 갓길에 차를 대놓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 촬영을 한 상태로 계속 지켜봤죠. 네. 정말로 이게 차들이 이렇게 막 가다가 점점 속도를 줄여요. 그러다가 네. 멈췄다가 한 2, 3초 있다가 막 통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차가 없는 시간대에 그런 차를 보고 앞쪽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그 차를 세웠어요. 네. 잠깐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왜 운전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는 도로에서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시냐. 하시는 말씀이 뭐가 앞에 휙 지나가는 걸 봤대요. 예. 그러니까 휙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차를 한 2대 정도 더 세워봤는데 2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갑자기 앞에 지나갔다. 그래갖고 속도를 줄이고 다시 출발을 했다. 그래갖고 아 진짜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도로를 이제 무한 반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찍어 보려고 어떻게든 간에 이제 차 시동 걸고 차에 이제 카메라 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저희들 생각에 귀신은 일단은 밤 시간대 많이 나올 것 같다 보니까 차가 없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약 3시간 가량을 그 도로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예.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차라리 희끗이라도 보이면은 그 사람들 막 얘기한 것처럼 희끗이라도 이제 보이면 저희도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라도 확인을 할 텐데 그 시간대 너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아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단은 그 근처로 한 20분 정도 가게 되면은 마을이 하나가 있어갖고 그 마을 가가지고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마을에 갔죠. 네네.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혹시 저쪽 도로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 혹시 아시냐 이러니까 마을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예. 시내로 가려면 그 도로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가지고 마을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러니까 한 10년, 11년 전쯤에 저기서 교통사고가 한 번 났는데 그때 이후로 귀신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슨 사고시냐 물어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뻥튀기 장사하시는 분이 차에 치여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분명 제보자분이 뻥튀기 장사하시는 분들을 봤다 그랬는데 마을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 그래갖고 계속 좀 자세하게 물어봤죠. 그 뻥튀기 하시는 분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귀신으로 나오냐 이러니까 동네 분들이니까 사고 경위에 대해서 어디서 다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얘기하기 좀 그런 부분인데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네네.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도로 위에 도로로 올라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무단횡단으로 처리돼가지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얘기를 듣기로는 그분이 이제 자식들이 있었는데 좀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집이어가지고 돈 벌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식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가족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상황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나오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오후에만 나타난대요. 오후 시간에만? 예, 자기가 사고 났던 그 시점에서만 많이 나타난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카메라 설치하고 봤을 때도 오후 시간대만 유독 막혔었고, 새벽 시간대는 저희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 시간대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후 시간대에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그 전날 밤을 샜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날 밤을 새지 않은 이제 한 스텝애한테 네가 운전 좀 하면서 찍어라 라고 한다는 걔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보진 못했는데 확실히 오후 시간대에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량들이 많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한번 좀 위험하게 운전해서 그 사람 앞에서 긴급 깜빡이를 켜고 내렸대요. 네. 일부러 약간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 막 이러면서 따지려고. 따져보니까 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 형색을 물어보니까 뻥튀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네. 말씀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 거리에서 사고도 종종 많이 생겼고, 목격자들 사고 나신 분들을 한 두 분 정도 찾아봐가지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두 분이 하신 말이 똑같았어요. 뻥튀기 하는 네네. 사람을 봤다. 그래서 무당 형님을 이제 불러왔는데, 무당 형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계신다고? 네, 뻥튀기 하는 그 가방, 그 봉지, 비닐봉다리 이제 잔뜩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신다고. 천도제를 지내긴 했는데, 잘 된 건지 그냥 한숨 쉬시면서 그냥 별 말씀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이게. 네, 근데 일단은 거기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딱히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갖고. 네네. 실제로 이거는 커뮤니티 쪽에서 한번 제가 이 얘기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니까 정확한 지명은 안 나오는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분들도 네. 목격을 하셨다고? 네, 그쵸.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 자체가 조금 위험해요. 아무래도 운전을 그렇게 앞쪽에서 하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네네. 차로는 하지 마시고 옆에 이제 걸어달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귀신 도로가 있나요? 또 출몰이 되는? 네, 여기는 이제 강릉 쪽에 있는 해안도로인데 예. 여기는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촬영을 근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예. 귀신 목격으로 사고가 나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찍어야지 하고 목격하면 죽는다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귀신을 목격하고 죽은 게 아니고 예. 귀신을 목격한 후에 며칠 후에 그 도로를 다시 지나가면 죽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거죠. 와, 이거 촬영하다가 진짜 목격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냐 싶은 거죠, 저희. 네. 그래갖고, 이거 일단 촬영은 해야 되는데,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도시괴담처럼 나왔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회사 같은 데서 막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후배가, 저 오다가 여기 도로에서 귀신을 봤어. 이러면 며칠 후에 애가 죽었고. 막 어떤 가게 단골 손님이 와 여기 동네 오다가 귀신을 봤다 막 그 말하고 나서 계속 안 오다가 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죽었고. 와, 예. 있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위험 부담이 저희 쪽에서 너무 커가지고 촬영을 그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잡고 있던 도로인데 목격자 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거예요. 네. 도로에서 귀신을 봤다라는 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인터뷰 요청을 한 거예요. 네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도로인 거예요. 딱 네네. 이분은 아직 살아 계세요. 목격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거는 사안이 조금 크다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사무실에서 무당님한테 연락을 한 거죠. 네. 오시라고 이런 상황이니까 목격하신 분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하면서 무당형님이 올 때까지 사무실에 그분을 앉혀놓고 4-5시간을 그냥 기다렸어요. 무당형님이 딱 오시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분명 바닥은 멀쩡한데 그 사람이 있는 곳 바닥이 흠뻑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 정확히 얘기해줘라 이러니까 지금은 한 발목쯤부터 물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그 사람 발에서. 예. 그래가지고 와 이분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지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사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옆에서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무당형님도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가만히 보시더니만 도로 쪽으로 일단 절대로 그 길을 통과하지 말래요. 일단은. 예. 자기가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피하는 게 산책이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분 밀착 취재 한번 해오라고. 촬영을 쭉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 강릉 사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랑 같이 강릉으로 내려가서 거의 그냥 같이 홈스테이 하면서 지내듯이 같이 지냈어요. 한 3일 정도를. 지내고 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무당형님도 그때 같이 계셨는데 처음에 발목에서 떨어지던 물이 이제 무릎 쪽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허리쯤에서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올라가네, 점점.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왠지 머리 전체까지 가면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한번 그 신을 모셔놓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이게 빙의같이 나는데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당님 이제 구판을 준비하러 가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분 옆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그분이 이제 담배를 한 대 피시니까 저희도 밖에서 이제 담배를 같이 피고 있는데 바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낚시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즐기시기도 예. 하고. 그래서 뭐 듣기로 그 도로랑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고 저희도 낚시 좋아하다니까 이제 같이 낚시를 가자 해가지고 집 앞에 이제 바로 바닷가 가서 이제 셋이서 이제 낚시를 했죠. 저랑 감독님과 그분 예. 셋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안 잡혀가지고 이게 포인트가 진짜 나갔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동네 사람이니까 기막히는 포인트가 있고 정말 거기 가면은 던지면 그냥 문다고 기가 막힌 하면서 포인트. 같이 가자고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낚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자 가가지고 낚시하자 이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그분이 이제 안내해주는 곳으로 가는데 가면 안 되는 도로 쪽으로 자꾸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감독님도 그걸 느끼신 거예요. 이거 왠지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얘기를 했죠. 여기 지금 그쪽 도로인 건 아시냐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주변을 막 훑어보더니 왜 제가 여길로 안내했죠?랑 이러는 거예요. 뭐야? 예? 자기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반대 방향이에요. 홀린 듯이 그냥 그 도로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던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일단 오늘 낚시 그만하자라고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들여보냈죠. 이제 다음날 무당님이 구판 준비를 하셔갖고 예. 이게 오셨는데 이제 구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대요. 자세한 건 얘기 못 해주는데 그 도로가 쪽으로 가가지고 구판을 버려야 된대요. 이제 그분이랑 같이 도로를 가서 구판을 하는데 무당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닷가에서 정말 수많은 수사기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는 이제 차들을 자꾸 붙잡더래요. 예. 엉겨 붙어갖고. 그러다가 본인을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여기로 오라고 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은 물에 빠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어떻게 도로 위에다가 물까지 가게 돼 만들어 버리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무당님 표현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좀비 떼들 이렇게 막 엉겨 붙어갖고 높은 곳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사기들이 도로 위쪽으로 올라와 있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한 번씩 이제 잡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근처에서 또 물에 빠져 돌아가시면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또. 예. 그래서 이분도 지금 감기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판을 좀 크게 벌였죠, 그때. 동네 무당 두세 명이서 이제 구판을 한 6시간인가 7시간인가 벌였고, 이분은 괜찮다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뒤로는 그 도로 쪽으로 안 하고 돌아서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실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차가 이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기록이 꽤 있더라고요. 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해안도로를 찾아가시는 분은 크게 두 분이세요.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관광객 분들이신데, 그렇죠. 관광객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가 좁고 이제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운전을 그렇게 막 하진 않으세요. 네.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야 원체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사고 날 일도 거의 없으시고. 근데 유독 이상하게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에 빠져갖고 이제 많이 돌아가신다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도로도 있었죠. 저희가 촬영했던 곳 중. 이야.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무당 형님 말로는 이제 달래기 위해 갖고 그 지역 무당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다 알고 계셨대요. 그 지역 무당분들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이제 구판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매년 벌였는데도 그대로라면은 지금도 그대로지 않을까 싶죠. 이게 강릉에 있는 그 귀신 도로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지역 도로로 한번 운전해서 가볼 텐데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번에 용인으로 갈 겁니다. 오, 우리 집 근처네? 오, 예. 참고로 여기는 조금 촬영하면서 놀랐던 게 예.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10분도 안 떨어진 도로는 거예요. 오, 예. 용인. 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려고 이제 지역을 딱 받았는데 너무 익숙한 도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용인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던 그 도로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와 이런 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던 곳이다 보니까 심지어 네네. 중학교 때 막 자전거 타고 용인 시내 가겠다고 그 도로 막 밤에도 통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상하다, 난 여기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줬던 무서운 얘기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학교 선생님 중에 이제 영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이 이제 같은 대학교 같은 동기 생활하다가 임용 같이 붙어갖고 저희 학교 지원해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같은 집에서. 그래갖고 그분은 이제 출퇴근을 항상 같이 하시는데 저희 중학교 때 그분이 해주셨던 말 중 하나가 이제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더래요. 네네. 그 도로가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다니는 도로거든요. 차가 멈췄으니까 이제 빨리 시동을 걸려고 막 이제 브레이크 막 밟은 채로 시동도 걸어보고 시동 껐다 켜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차가 시동이 너무 안 걸리거든요. 네. 근데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수학생님이 두 분 다 여자분이신데 갑자기 문을 탁 잠그더래요. 문. 예. 그다음에 갑자기 누가 문을 막 미친 듯이 열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열려는 소리가 들려갖고 급하게 이제 시동을 계속 걸다 갑자기 어느 순간 걸려서 그 소리를 듣는 채로 그냥 도망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얘기를 이제 감독님한테 했죠. 나 이 근처 중학교 다녔는데 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었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냐 이러면서 이제 제보자분들이 이렇게 몇 분을 만나봤는데 네. 비슷비슷해요. 얘기들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차가 중앙에서 멈춘대요. 중앙에서 멈춰갖고 누가 자꾸 무차문을 열려 그럽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에 찾아가 봤죠.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살이 비어갖고 아직 계시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뵈가지고 기분 좋은 얘기를 못할 망정 겪으셨던 무서운 얘기를 꺼내야 되게 했죠. 선생님한테. 기껏 찾아가서 무서운 얘기 좀 해주세요. 와, 대단하세요, 진짜. 예. 저 촬영 때문에 왔다.
놀러 온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도로를 지나가는 선생님들 몇 분이 겪었다라고 증언도 옆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슬아야 너 여기 촬영할 거면은 조금 조심해서 촬영하라고. 너 왜요? 이러니까 차는 괜찮은데 이 선배 중에 한 명이 그 귀신을 봤다 그러는데 돌아가셨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학교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학교를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처 사셔가.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귀신을 봤대요. 그 도로에서.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 네. 여기 오다 귀신 봤다고. 대낮이었는데 웬 시꺼먼 형체가 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뛰어들어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헛것 본 거라고 이제 속으로 이제 거기서 귀신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지만 네네. 애 안심시키려고 이제 헛것 본 거라고 조심해서 올라가 이러고 보냈는데 그날 올라가시다 그 도로에서 사고 나셔서 돌아가셨대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감독님한테 돌아와가지고 인터뷰 내용을 쭉 얘기를 했죠. 네, 이런 거 선생님들 겪었다 그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이제 저희 선배 한 분이 오셨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돌빈님은 아시겠지만 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아, 예, 그쵸. 예. 오토바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냥 125cc짜리 스쿠터 타고 다니는데 네. 감독님이 속도만 안 내면 죽을 일은 없다 였던 거예요. 네네. 옆에서 차를 타고 뒤에서 쫓아갈 테니까 오토바이를 끌고 와라. 일단 죽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원 사니까 이제 용인까지 오토바이 타고 이제 왔죠. 네. 오토바이 끌고 와가지고 그 라이더 슈츠 있잖아요. 라이더 슈츠. 네. 그 정말 그 선수들이 입는 걸 어디서 빌려오셔갖고 넘어져도 이제 적어도 많이 안 다치게 하는 그거에다가 스쿠터인데 이제 풀페이스 헬멧 쓰고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로 새벽에 그 도로를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갔어요. 네. 카메라를 이제 상하 좌우를 다 단 상태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무전기로 이제 감독님이랑 계속 무전을 했죠. 무전하면서 네, 뒤쪽에서 이제 쫓아오세요 이러고 나서 이제 전 앞쪽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는 딱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도로를 완전히 통과를 딱 하고 계속 무전을 치고 가고 있었으니까 네, 뭐 나왔어요 뭐 찍혔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통과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 예. 뒤쪽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차를 끌고 오시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제가 다시 돌려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도로를 쭉 갔죠. 갔는데 차 중앙에 저희 차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 차 옆으로 오토바이를 댄 다음에 감독님 차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만 감독님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계시고 남은 오. 두 명이 완전히 이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 작가 하나랑 VJ 한 명. 예.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저를 쫓아가고 있었대요. 저 앞에 200m만 이제 새벽에 불빛 정도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천천히 그냥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무전으로 얘기를 할까 하는데 무전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예. 오토바이는 이제 사고가 나서 이미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한테 일부러 멈췄다는 무전을 안 쳤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멈춘 상태에서 일단은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고 이제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오나 보다 이 생각으로 이제 뒤에 있는 VJ들한테 야 핸드카메라 들라고 빨리 카메라 손으로 들라고 네네.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막 세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 그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쾅쾅쾅쾅쾅 거리면서 그 철컥철컥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귀신의 존재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쪽을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예.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독님은 좀 잘 보시는 편이세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뭐지 이러고 나서 창문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작가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뒷좌석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네. 그러고 있는 차에 제가 도착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래서 이제 조수석 애한테 이제 막 물어봤죠. 뭐냐고, 뭘 봤길래 그러는 거냐 하면서 뭐라 따지니까 소리가 나길래 무서웠지만 이렇게 봤대요. 뭐가 안 보이더래요, 아무것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소리만 들리는 건가? 안 보이는 건가? 한 다음에 이제 조금 가까이 달라붙어갖고 딱 봤는데 하반신만 보이더래. 뭐야, 예. 그러니까 상체가 아예 없는 거래. 그걸 보고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뒷좌석으로 도망을 친 거죠. 소리는 녹음은 됐거든요. 카메라에 찍힌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네. 근데 또 실험을 하자니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독님이 거기서 촬영을 스탑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반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 실제로요? 네, 교통사고로. 근데 뭐 하기야 도로에서 수많은 네. 사고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반이 그렇게 되신 분이 있다고요, 몸이? 네, 그러니까 도로 공사를 할 때 당시 있었던 사건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아스팔트를 피려고 그 가는 롤러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렇게 돼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이 도로라는 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운전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귀신을 보더라도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단 차 도로 중앙이고 시동도 꺼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오늘 지금 아스라님께서 얘기해 주신 곳이 이제 경기도나 강원도, 전라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인, 강릉, 순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세 군데 말고도 정말 많은 귀신들이 출몰이 된다 뭐 하는 스팟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도로가 이렇게 세 군데, 그죠? 네, 그쵸. 근데 지금 아스라님을 뭐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아니 도대체 그런 걸 왜 찾아다녀?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스라님이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죠? 네, 직업이죠. 실체가 없는 걸 찾는 게 또 이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제보 방법도 아예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게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제보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이렉트로 제보를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무실 번호 다 까고 이게 제보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더래요. 많죠. 네, 그래갖고 저희가 제보를 어떻게 받냐면요. 이제 이상현상이 있으면 대부분 방송국으로 제보를 하시잖아요. 그럼 네. 그 방송국에서 저희 쪽으로 인터셉트를 시켜줘요. 어, 그러니까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 다음에 그분한테 다이렉트 번호를 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제보 전화 받는 사무실 번호는 없고 방송국이나 아니면 신문사 그런 개개인 기자들한테 제보를 인터셉트 받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방송국 쪽에서는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인터셉트를 해드려요? 먼저 가세요. 아, 진짜요? 네,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송국에서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방송국에도 그런 걸 촬영하는 팀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보내갖고 좀 가벼우면은 지들이 찍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주제가 조금 무거워진다 싶으면 저희 쪽으로 인터셉트를 해주시고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다 넘겨주세요. 신문사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보는 그냥 방송국으로 하시면은 좀 사안이 크다 그러면 아마 저희 쪽에서 가게 될 거예요. 저희 말고도 네. 두 팀이 더 있긴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아스라님, 제보 받은 것 중에 진짜 어이없는 허위 제보 같은 게 있나요? 이거 듣기만 해도 이거 지금 시작 전만 해도 뭔가 웃긴데 이게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게. 저도 있는데 방송국이라고 없겠냐 이거죠. 제보가 온 건데 예. 이 방송국에서 제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유체 이탈을? 네, 자기가 뭐 힘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남들을 그래서 이제
유체 이탈을 강제로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영혼을 빼내는 거야, 뭐야? 예. 네, 그래갖고, 와, 이게 신기하다. 이게 진짜면 정말 신기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분을 촬영을 하러 갔죠. 예. 촬영하러 갔는데 이제 제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입이죠,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에서도 이제 느낌이 그냥 찍어봐라. 한번 진짜면 대박이고 아니면은 쪽박이지라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넘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체 이탈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체험을 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VJ 한 명을 이제 눕혀놓고 해보세요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분은 기가 너무 세셔갖고 안 된대요. 갖고 아 저희 중에 그러면 누구 가능한 사람이 있냐라고 하니까 기가 세서 안 된대요. 다들 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왔는지 신기하다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유체 이탈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어, 한 제자분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이제 그 유체 이탈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딴 방에 딱 가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일단 글씨를 쓸 건데 이 글씨를 저 밖에 있는 애가 맞출 거라고. 네. 그러면 막 뭘 글씨를 써요. 그 다음에 벽에다 이렇게 딱 숨겨놔요. 그리고 밖에 나와갖고 그 제자분한테 이제 유체 이탈을 시도를 해요. 뭐 유체 이탈 되는 게 찍힐 일 없으니까. 그분이 한 10분쯤 일어나가지고 그 방에서 그 날려 썼던 그 글씨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네. 봐도 짜고 치는 거잖아. 어, 그래갖고 이런 거 말고 좀 정말 신기한 거 보여주실 수 있냐 이러니까 자기가 유체 이탈을 연구를 하면서 육체를 바꿀 수가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영혼을 빼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영혼을 빼서 A라는 영혼을 B에다 넣고 B라는 영혼을 A에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 되게 잘하시겠다, 그 제자분들. 아, 끝내주시더라고요. 오. 야, 이건 진짜면은 부자들이 줄을 설 그런 기술이다. 네네. 그래갖고 해봐시라고 했는데 이제 다 연기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찾아봤는데. 궁금한 게, 그분들이 제보하시는 이유가 어차피 보여주지도 못할 거면서, 제보하는 이유는 그냥 홍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 참 웃긴 게 낭냥 특집 방송 안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방송에 나왔으면 하는 식으로 제보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건 다 특히- 홍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사이비 계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제보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그냥 저희 BJ들 제보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BJ나 유튜버들 제보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실제로 가서 뭐 찍어보면은 정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던가 별거 아니면은 없거나. 부작인 경우가 쓰도록 하죠. 예. 이것도 참, 가봐야 아는 거니까 또 시간 써야 되고, 그죠? 네, 그쵸. 아, 아이고. 근데 그 유체 이탈 그분들은 너무 재밌었어요. 막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 배우분이신 줄 알았어요. 왜 차라리 이런 배우를 데서 하시지. 그러니까 왜 재능을 낭비하고 계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우를 해갖고 성공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거기 아래에서 계시면서 그런 재능을 썩히는지 모르겠네요. 아스라님, 그러니까요. 오늘 또 세 가지 도로에 관련된 또 무서운 이야기도 들어봤고, 마지막에는 정말 또 기억에 남는 이상한 제보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상한 제보들도 정말 정말 많아요. 진짜 지금 아스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상한 제보들도 넘쳐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좀 진정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곳에 직접 가보시고 거기서 조사까지도 하시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귀신이 나오는 이 세 가지 도로 여러분들도 만약에라도 목격하신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주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주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시는 빨간 마스크를 실제로 목격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은 일반 귀신보다는
조금 요괴 같은 그런 귀신들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다. 일반 귀신들은 오히려 잘 안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목격하셨길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릴 때부터 간간히 보긴 했는데 진짜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이제 좀 멀리서 뭐 예. 제가 창문에서 밖을 본다든지 약간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보통 다른 시대무 들어보니까 다 그냥 뭐 연가거나 아니면 뭐 그러는데 약간 화선이님도 약간 이상한 거 보시잖아요. 네. 근데 뭐 약간 뭐 물구나무를 섰는데 생식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랑 얼굴이 바뀌어 있는 그런 이상한 애들만 보이더라고요. 오. 어릴 때부터 하여튼 그게 그래서 저는 또 그게 뭔지 어릴 때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일단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우리들이 그냥 흔히 보는 아니면 흔히 네. 얘기하는 그런 영들 말고 정말 또 무서운 귀신들을 많이 본다는 거네요. 그쵸.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귀신인지 제가 아는 괴물은 뭐 만져지는 그런 괴물이었으니까 요새는 뭐 그런 걸 요괴라고 하죠. 그게 말하자면. 도대체 어떤 걸 목격을 하고 다니셨길래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들 얘기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보는 것들이 영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일인데 일단 그 전에 완전 어릴 때 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년에 한두 번꼴로만 이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멀리서 보고 이래서 저게 무섭다거나 소름 돋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기괴하고 좀 웃기기도 했어요. 어릴 때 봤을 때는. 그리고 네네. 걔네는 나를 못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나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때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이제 이종 사촌 언니를 처음 봐가지고 친해져서 여름방학 동안 이제 일주일을 친척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때 저랑 2살 차이 나는 이종 사촌 오빠도 있었는데 이제 네. 어릴 때 2살 차이 나면 좀 안 친하잖아요. 또 그때 좀 남자도 사춘기고 이래서 서로 왕래도 없고 이렇게 낯도 가리니까 한 번도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오빠 방에 갔을 때 공포 만화책이 막 많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만화책 보게 됐는데 너무 놀랐어요. 만화책을 보고. 오. 아마 이거 보신 분들 알 텐데 이토준지 만화 아시죠? 작가. 소용돌이? 알죠. 그 이후로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다 커서 무슨 공포 뭐 시리즈가 하여튼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마침 그냥 잡았던 게 그 만화책 제가 받는 거랑 비슷한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대충 이제 이토준지 만화책이 귀신이라기보다 되게 괴기스럽잖아요. 그림이. 맞아요. 기괴하죠. 그거. 예. 이토준지도 정말 보는 게 아닐까라고 느낄 정도로 막 잘 그렇게 그리는데 근데 그 중에서 휴양지에 왜 저희 막 갈 때 왜 앞에 참 긴 거 여자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네. 그렇게 큰 까만 모자를 쓰고 얼굴 길이는 완전 턱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턱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팔다리도 엄청 가늘었는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그 귀신이 이제 그 만화책에 있길래 거기서 너무 막 무섭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좀 내가 보는 게 나쁜 거구나, 좀 사악한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약간 이런 걸 알고 그때 이제 좀 느꼈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이제 그날 그렇게 좀 놀라고 이제 저녁에 이제 거실에서 이제 친척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그때 친척집이 못해도 아파트가 10층이 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그냥 무심히 베란다를 봤는데 머리가 3개 달린 남자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이제 저희 밥 먹는 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딱 보니까 딱 갓을 썼고 도포를 입었고 근데 머리가 3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딱 저승사자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토요미스테리 이런 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머리가 3개인 거는 이제 그런 건 못 봤으니까 그냥 너무 놀래서 그냥 일단 저승사자다 싶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식탁 밑에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게 별로 왕래가 없는 친척 이제 조카인데 귀신 본다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이제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많이 막 울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모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데려가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저를 데려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 놀래서 식탁 밑에 울던 기억은 나는데 엄마가 데리고 왔다는 그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때 너무 놀랬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 때마다 뭐 낮이고 밤이고 뭐 이제 뭐 혀가 쇄골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냥 걸어다니는 애나 진짜 그냥 조금 이상해요. 진짜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냥 이토준지 만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야. 제일 비슷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봐도 그냥 이제 항상 뭐 차도 건너편이라든지 나는 볼 수 있는데 걔네는 저를 못 보는 그런 거리에 있어서 그때 이제 무서운 거란 거 알기 때문에 이제 소름 끼치고 막 어떻게 하면 저런 몰골로 죽어서 저렇게 다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존재가 제 옆에 스쳐가 이제 가까이 온 게 처음 이제 이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인데 네네.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한창 빨간 마스크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이제 뉴스까지 나올 정도였어. 애들이 너무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뭐 학원도 막 한동안 휴원 한 적도 있고 그 정도였거든요. 뭐 돌변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손등에 막 개견자 쓰면 도망간다고 이제 포마드 3번 외치면 도망간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 새록새록하다. 맞아. 2층으로 빨리 뛰어가면 2층에 못 올라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다른 분들은 뭐 그 다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막 뭐 저번 주는 포항에 있었대 이러고 이번 주는 우리 도시에 온대 막 이렇게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손등에는 뭘 쓰고 있었어요. 개견자 무서우니까. 근데 그쯤이었는데 이제 학원 마치고 집 가는 길인데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2차선이 도로변이고 이제 큰 도로는 아니고 이제 주변 상가도 많고 이제 사진관이나 이런 게 열려 있을 정도로 이제 8시 정도? 저녁 8시? 이제 사람도 많이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비가 조금 부슬부슬 왔었는데 그 날씨 있잖아요. 우산 쓰기에는 애매한 빗방울인 거. 그래서 네. 이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제 우산 안 쓰는 사람이 더 많길래 그럼 나도 안 써야겠다 귀찮으니까 하고 접고 이제 아파트 정문 쪽을 가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한 50m? 50m라고 하나? 하여튼 그냥 중학교 한 155짜리 여자애가 5걸음 크게 걸었을 거리 정도? 였는데 그 앞에 갑자기 여자가 걸어오는데 머리가 엄청 새까맣고 머리 길이는 허리도 넘어요. 보통 허리까지 와도 여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허리까지 오는 여자만 봐도 그냥 머리 길어서 쳐다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른이에요. 이게 애가 아니에요. 어른인데 잘 계속 보니까 그냥 딱 그 순간 든 생각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 뭐 생물 염색체 배열이나 유전자 질병 이런 걸 배우니까 외소증이구나 이 생각을 딱 들었어요. 외소증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괜히 더 쳐다보고 이러면 그럴까 싶었는데 그런 순간이 한 1, 2초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조금 신기하고 하니까 또 어려서 얼굴이 궁금해서 얼굴 쪽을 봤는데 앞머리를 눈을 안 보이게 코도 거의 보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자체가 아예 안 보이게 그냥 이제 시스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안 보여요. 눈이 그냥 바로 머리하고 입 이거였어요. 당연히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앞이 보이나 이래서 입을 봤는데 립스틱을 빨갛게 칠했는데 입이 귀에 걸렸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립스틱을 귀 끝까지 발랐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런데 그게 네. 지금 사진 저한테 보내주신 게 직접 그리신 거죠? 네, 근데 제가 원래는 좀 완전 좀 잘 그려서 이렇게 사람들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어떻게 그려도 약간 그 느낌이 맞을까 싶어요. 그냥 대충 일부러 물감으로 스케치 안 하고 그냥 대충 그 위에 생각나는 대로 올렸거든요. 일부러 그냥 그 느낌대로 그리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 자세히 그리면 좀
몰라요. 그거 좀 이따가 이게 끝나고 갖다 버릴 건데. 무서워서. 잠깐만, 이거 직접 그리신 건데, 진짜 이랬어요? 실제로? 그거 더 심하죠? 그거는 제가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건 좀 예쁘게 그린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와, 빨간 이게- 옷 입었네? 네, 그것도 그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옷도 빨간색 트렌치 코트를 입었어요. 코트인지 트렌치 코트인지. 근데 이제 제가 3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나이인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 빨간 마스크가 유행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트렌치 코트를 입고, 그것도 빨간색을 입고, 근데 외소증 환자한테 맞는 트렌치 코트가 있을까? 진짜 그 찰나에도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귀까지 이제 립스틱 바른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느낌이 싸했어요. 물론 그림으로 보시면은 입은 웃는 것 같이 보이는데,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이 찢어져서 그렇게 돼 있는 그냥 표정은 무표정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슬퍼 보이기도 했고, 그냥 입 찢어진 그대로 립스틱을 바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몸이 굳어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몸이 안 움직이는 게 그 상황에 그냥. 네.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그냥 살짝씩 걸어오고 있고, 눈을 감으면 되는데 눈동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이제 계속 꽂혀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옷 트렌치 입고 립스틱도 빨간색이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우산은 지 몸보다 큰 거 골프 우산 까만 거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제 상세 설명한 게 이게 10초 될까 말까요, 진짜. 그 모든 순간에 머리에 막 차차차차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말했던 것보다 솔직히 더 기괴한 것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이런 이상한 느낌 딱 보자마자 몸도 못 움직이겠고, 이제 그냥 발목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눈을 절대 감을 수가 없는 게 계속 그냥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한테 꽂혀서 제가. 이 여자한테 이제 시선이 꽂혀 있어도 주위 사람들 지나가는 거나 이제 행동이나 이런 거 살짝씩 보이잖아요. 저는 멈춰 있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정말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제 옆을 싹 지나가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옆으로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몸 떨면서도.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보는 거를 알았는지 여자가 살짝 뭉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야 얘 나 봐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말을 하거나 제스처를 하진 않았는데, 너무 순간이라서 그 여자가 그냥 딱 봐도 놀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귀신이 얘 나 어떻게 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나는 여기서 뒤돌아서 눈 마주치거나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그 또 보고 싶으니까 몸이 돌아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때쯤에 이제 또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싹 바로 갔어요. 그건 정말 2, 3초도 안 됐을 텐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고. 그렇게 튀는 여자가 그렇게 갑자기 없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순간 찰나에 그냥 없어졌다는 자체도 신기하고, 하여튼 이때까지 봤던 애들이랑은 뭐 좀 이상한 건 뭐 약간 동일하지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정리를 하면서 좀 몰래 혼자 다시 이제 그 여자 떠올리면서 생각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든 게, 네. 빨간 마스크 귀신은 키가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뭐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왜 2층으로 도망가면 못 쫓아와가지고 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키가 큰데 왜 못 쫓아가지 2층을?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근데 내가 봤던 그 입 찢어진 외소증 여자를 생각하니까, 키가 작으니까 못 쫓아가겠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 뭐 괴담이라는 게 보통 없는 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입에서 입 거치면 조금 부풀어지거나 변경도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빨간 마스크라는 게 진짜 있다면, 내가 본 게 또 그게 맞으면 아마 키가 작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2층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다시 생각하니까 손등에 개견자를 일단 쓰고 있는 상태여서 그냥 간 건가 모르겠어요. 그게 일단
제일 처음으로 이제 요괴 같은 것들이랑 진짜 바로 옆으로 스쳐간 그런 일이었죠. 예. 이야, 아니, 그래서 주주님, 예. 이게 보면, 네. 이런 그냥 일반 사람 모습의 귀신을 본다고 해도 무서운데, 이런 모습의 네. 귀신을 봤을 때, 얘는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좀 특이점 행동들이 있었나요? 뭐 날라다닌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이제 좀 그때는 혼 좀 많이 순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캐릭터에 이제 막 나오는 애들이 막 있길래 공 같은데 눈알 달린 것도 있었고 막 좀 이상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TV가 그냥 실제 얘기구나 내가 보는 만화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승사자 이런 건 이제 토요 미스테리를 보면서 아 죽은 사람 데려가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가쓰고 무섭다 해서 이제 그런 건 무서워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한 게 내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봤던 뭐 이야기 뭐나 뭐 그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뭐 맨날 백발의 뭐 할머니 귀신이나 뭐 처녀 귀신이나 이런 것만 나오니까 항상 네. 사람 모습이고 그래봤자 뭐 피 흘리거나 어디 찢어진 그 정도라서 이게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죠. 그래서 이거는 봤다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본다는 거는 진짜 처음으로 얘기해. 요괴를 본다는 거는. 요괴라고 얘기해야 되나?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는 걸. 아무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이 빨간 무서운 외소증 여자 얘기는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전부터 봤던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왠지 그냥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얘기는 안 했죠. 예. 그걸 설명하면 믿을까 싶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대부분 이게 그래 뭐 그런 걸 봐서 와 무섭다 해도 안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있다고 믿어버리면 무섭거든. 그게 믿기지도 그쵸. 않고. 아마 음.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그냥 이제 사람인데 만약 발이 없다 이러면은 놀래서 귀신이라고 생각할 텐데 진짜 그 요괴라는 걸 보면 오히려 무섭다기보다 몰라 가까이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뭐 저런 게 다 있지?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렇게 만들었나 뭐를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막 자기 혼자 막 계속 똑같은 행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눈을 안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돌빈이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20살까지 이제 가위 계속 눌리던 집에 살았을 때 얘기도 있다고. 예. 그 이후로 이제 대학 가서부터는 이제 보지는 않아요. 그때부터는? 네, 그때부터는 모르겠어요. 이거 있을 때 당시에도 그 집에 살 때였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검은색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적도 없고 가위도 한 번도 안 눌렸어요. 그러면 주주님이 보셨을 때 얘는 진짜 특이하고 기억에 좀 뇌리 깊게 박힌다라고 했던 귀신들의 행동이나 모습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기억에 남는 거 솔직히 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빨간 바로 마스크. 옆에 이렇게 예. 그거랑 아까 그 이제 좀 임팩트 있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 혀가 이제 쇄골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되게 두꺼워요. 근데 목뼈도 없는 듯이 좀 더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줄무늬 단가라 옷에 이제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바가지 머리였는데 이렇게 그냥 혀 이렇게 내밀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그런 류? 그러니까 이제 요괴가 옷도 입나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류? 네. 기어다니는 애들은 없었어요? 막 네 발로 어떤 거요? 기어다니는. 아직 4발짜리는 못 본 것 같아요. 2발짜리는 봤는데 4발은 네.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 본 거고 진짜 1년에 한두 번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멀리서 걔는 나를 못 보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만약에 계속 그 존재들이 저를 인식했더라면은 영안이 아예 트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귀신을 보시나 영안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드린 게 이게 영안이 맞는지 아니면 다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님께서 이제 영원이냐고 여쭤봤었냐 이렇게 말을 하신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연애를 참여를 하셨고 화선이님께서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맞아. 예. 어, 그래서 사실 그림 그릴 때 고민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이나 말을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면서도 계속 소름 돋아가지고 왠지 지 얘기 뭐 듣고 여기 안에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바로 사진 찍고 그냥 바로 물감으로 얼굴 다 이렇게 하고 지금 들고 내려왔는데 좀 갖다 버리려고요. 무서워서. 아이고. 일단은 주주님 지금은 안 보이시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어릴 적에는 그래도 꽤나 보셨네요. 사람이 아닌 걸.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집 이야기도 남아 있고 다음번에 또 정말 또 무서웠던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주실 텐데 네. 저번에는 우리 집에 연일을 하셨지만 오늘은 또 시들물을 네. 해주셨는데 또 이게 또 다르죠? 네, 달라요. 너무 다르죠? 그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처음이라서 좀 떨떠름한데 지금은 그래도 얘기 적고 하니까 좀 낫긴 한데 그래도 그냥 모르겠어요. 혼자 얘기하는 기분이에요. 괜찮아요. 네. 그래도 오늘 이야기 네.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주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확실하게 주주님이 보시는 게 일반적인 그런 귀신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귀신이었을까? 그리고 빨간 마스크라는 존재는 실제로 있었던 걸까? 만약에 빨간 마스크라는 존재를 목격하셨던 분이라면 이 존재를 목격을 했던 걸까? 참 궁금하고 또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